안녕하십니까. 서울의료원 외과의 한상문입니다. 오늘은 외래에서 하는 검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환자분들이 어떤 검사를 하는지 조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외래에서 당일 검사를 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를 하는 종류에는 금식이 필요한 검사가 있고요.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금식을 다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혈액 검사 중에서 이제 금식을 하는 검사들이 있고요. 또한 내시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CT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금식이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그 중에서 혈압 검사의 대표적인 검사를 보면 우리가 이제 혈당을 체크를 하는 검사가 있고요. 그 혈당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 공복 혈당, 당화혈색소, 특히 이제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게 되는데 콜레스테롤 검사도 역시 금식이 필요한 검사입니다. 췌장의 기능 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췌장 검사 역시도 공복을 하게 됩니다. 공복은 원래는 12시간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뇨병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당뇨병 검사를 한 후에 환자분들이 이제 당장 수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확인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당뇨병은 체중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급성으로 오게 되는 당뇨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을 앓은 지 뭐 10년, 5년, 10년이 지나서 만성으로는 환자에 대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급성이 온 경우에는 당화혈색소를 한 8 이하 정도로 낮추는 것을 원칙을 하고 있고요. 만성의 경우에는 그래도 7.5 밑으로 낮춰서 환자를 수술실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낮추는 데는 역시 당뇨 약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도저히 안 되는 경우는 인슐린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당뇨병이 있는 환자에서는 체중 감량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당뇨 치료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싹센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간 기능이 이제 문제가 되는 환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뭐 60, 100, 뭐 200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요. 대개는 이제 체중을 줄이게 되면 이런 간 기능의 수치는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을 같이 줄이라고 하는 거고요. 최소한도 수치는 그래도 한 60 근처로까지 내려오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 사용하는 지방간의 사용 또는 지방 간염에 사용하는 약들을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간이 커져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간이 커져 있는 거를 줄여야 되거든요. 줄여야 되는데 그 줄이는 것들은 역시 수술 시야를 좋게 만들고 좋아져서 수술 시간을 단축시키고 결국은 환자애가 마취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약들을 사용을 합니다. 또한 여성분들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빈혈 수치거든요. 최소는 12 이상은 돼야 됩니다. 수술에는 13 정도 이상 수치를 하는 것이 좋고요. 빈혈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 전에 철분 주사를 맞거나 또는 수혈을 시행을 해서 수치를 올려서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비타민의 수치인데요. 고도비만 환자들, 특히 이런 환자들에서는 비타민 B군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비타민 D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타민 B군과 D가 떨어지게 되면 빈혈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지장애라든지 치매, 그 다음에 골다공증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10대, 20대 환자들에서 이제 우회 수술을 조금 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우회 수술을 했을 경우에 적절한 이제 관리를 하지 않으신다면 나중에 골다공증이 문제가 됩니다. 수술하고 5년, 10년이 되면서 문제가 되고요. 이랬을 경우에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이런 고도비만 수술 아니면 위암 수술을 하는 사람들한테 특화된 그런 닥터스 메가비타를 만들어 놓고 그 환자들한테 복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다른 검사를 하게 되죠. 엑스레이 검사, 그다음에 폐기능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검사는 이제 폐렴이 있는지, 특히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죠. 흡연하시는 분들은 이제 폐기능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정상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요. 복부 CT를 당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는 복부의 질환이 다른 곳에 문제는 없는지, 간이라든지 췌장이라든지 뭐 쓸개라든지 이런 곳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지방간의 상태가 심한지, 아니면 뭐 지방 만성 간경화가 있는지, 담석이 있는지, 아니면 담석이 있을 경우에는 환자와 수술을 같이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나중에 수술을 해도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복부 CT를 시행을 합니다. 또한 위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매절제술도 그렇고요, 위 우회술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 위 내시경 검사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뭐 위에 문제가 없는지, 궤양은 없는지, 그 다음에 뭐 암세포, 암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있는지 없는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위식도 역류질환이 심하게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합니다. 왜? 위식도 역류질환이 심하게 있는 경우에는 위소매절제술보다는 위우회 수술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서울의료원에서는 위내시경 검사가 당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워낙 많이 위내시경 검사가 밀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이제 수면다원 검사인데요. 수면다원 검사는 무호흡 상태를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전 동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고, 지금 현재는 외래 베이스로 이 검사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현재 상황으로 인해서 현재 저희가 지금 수면다원 검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게 되면 아마 수면다원 검사를 신경과에서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당일 검사를 쭉 한 다음에 환자의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요. 환자분은 다음에 또 내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날 검사에서 크게 문제가 없으니 수술을 진행해도 되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수술 날짜를 잡아드리고요, 약물 복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만약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약물을 복용을 합니다. 또한 다른 과에 협진이 필요한 경우에도 한 달 후에 약물 복용을 하고 그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다시 확인을 한 다음에 수술 날짜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외래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입원을 하시죠.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하고 어떻게 퇴원하게 하시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